연중 최고의 바다낚시 시즌이 왔습니다. 동서남해 모두 최고의 조항을 선보이는 10월. 감성돔, 참돔, 돌돔, 뱅에돔 같은 이 사제돔 외에도 고등어, 전갱이, 갈치, 삼치 같은 해유어와 또 무늬오징어, 갑오징어, 문어쭈꾸미 같은 두 종류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어종들이 왕성한 입질을 보여주는 이 10월의 바다낚시, 어떻게 하면은 후회 없이 제대로 즐길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서 10월로 넘어가면은 기온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름 내 불던 남풍이 북풍으로 바뀌면서 하늘은 맑아지고 바람은 청량해지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한기마저 느껴지죠. 하지만 바닷물은 공기보다 천천히 식기 때문에 10월의 해수온은 7월 한여름의 해수온과 비슷한 따뜻한 난류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는 낚시하기에 딱 좋을 만큼 선선하고 물속은 난류어들이 이 먹이 활동을 이어나가기에 좋은 최적의 낚시 여건이 10월 바다에 조성됩니다. 툭하면 출조기를 막던 태풍과 폭우도 사라지고 또 고기들이 내만 가까이까지 들어와서 출조 비용도 절감됩니다. 단지 하나 고민이 있다면은 너무 많은 어종이 동시다발적으로 낚여서 어떤 놈부터 낚아야 할지 결정장애를 일으키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달의 타겟 어종을 선정한 7, 8, 9월과 달리 이 10월에는 대상어 몇 종만을 특정할 수가 없어서 이 10월 낚시 주안점을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월은 찌낚시, 루어낚시, 원투낚시 모두 잘 되는 시기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잘 되는 장르 하나를 꼽는다면 루어낚시입니다. 루어에 잘 낚이는 물고기들은 당연히 육식성 어종인데 육식성 어종은 잡식성 어종보다 이 수온 변화에 약합니다. 그 이유는 육식성 어종은 초식성 어종보다 그 소화 요소를 많이 분비하는데 이 소화 요소가 수온이 급변하면은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베이트피시들의 활동도 이제 수온이 낮으면은 줄어들면서 이 육식어들의 사냥 활동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수온이 낮은 겨울과 봄에는 루어 낚시보다 생미끼 낚시가 우세하고 반대로 그 수온이 높은 여름과 가을에는 생미끼 낚시보다 루어 낚시가 더 우세한 편인데 여름보다는 가을에 수온이 더 안정되고 이 물고기 활성도 높기 때문에 가을이 연중 최고의 루어 낚시 황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루어 낚시를 해보고 싶었다면 지금 10월에 시작하는 것이 이 손맛 체험의 확률을 최고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10월에 잘 낚이는 루어 낚시 대상어를 살펴보면 서해에서는 우럭, 광어, 쥐노래미, 농어, 삼치, 동해에서는 삼치, 볼락, 전갱이, 쥐노래미, 방어, 참치, 남해에서는 갈치, 농어, 볼락, 삼치, 광어, 우럭, 부시리, 잿방어 등이 있습니다. 특히 때를 지어 다니는 삼치나 방어, 부시리, 잿방어는 이 수면에서 튀어오르는 보일링 현상이 자주 목격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원투 낚시나 찌낚시를 하더라도 루어 낚싯대 하나쯤은 꼭 챙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루어 낚싯대는 종류가 대단히 많아서 그 대상 어종마다 그 전용대가 하나씩 다 있을 정도인데 초보자가 그 전용대들을 다 살 수는 없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범용대부터 장만해야 되겠죠. 그것이 광어 우럭용 인쇼로드 ML 8피트 6인치 낚싯대입니다. 가격은 국산대로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가 무난하고 거기 이제 릴은 한 6, 7만원대에 2,500번에서 3,000번 스피닝 릴에 1호 합사를 감아주면 두루두루 쓰기에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어를 구입해야 되겠죠. 광어, 우럭, 쥐노래미는 웜에 잘 낚이고 삼치, 부시리, 잿방어 얘들은 메탈지그에 입질이 빠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루어 하나만 고른다면 실리콘 재질의 웜입니다. 그 특유의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식감과 또 약한 조류에도 그 하늘거리는 꼬리짓은 활성도가 낮은 물고기까지 유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메탈지그나 미노보다 활용폭이 넓죠. 가격도 싸고 무엇보다 정지 상태에서 입질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닥층을 천천히 훑어오는 록피시 낚시에 발군의 위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루어 낚시 입문자라면은 이 웜과 지그헤드부터 사는 게 좋습니다.
웜은 통통한 그릇과 물고기 모양의 쉐드가 기본인데, 그릇웜은 지그 헤드와 결합해서 호핑 동작으로 이렇게 이제 바닥을 탐색할 때 사용하면 좋고, 쉐드웜은 그 다운샷 채비에 달아서 내리거나 아니면은 그 지그 헤드와 결합해서 스위밍으로 그냥 감아들이는 스위밍으로 농어나 광어를 노릴 때 쓰면 좋습니다. 웜 컬러는 서해에서는 흰색, 야광, 짙은 오렌지, 짙은 핑크, 빨간색, 검은색이 많이 쓰이고, 동해에서는 금색, 은색, 검은색, 샤트루즈가 많이 쓰이고, 남해는 서해와 동해 컬러가 골고루 다 먹힙니다. 물색이 탁할수록 진한 컬러가 강한 실루엣을 만들기 때문에 물고기 눈에 잘 뜨이고, 물색이 맑을수록 연한 컬러가 그 물고기의 경계심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밤 낚시를 할 때는 화이트 컬러가 가장 잘 먹힙니다. 지그 헤드는 4분의 1온스부터 8분의 3온스까지 많이 사용하는데, 수심이 깊고 조류가 빠를수록 무거운 지그 헤드가 필요하고, 입질이 활발한 피딩 타임이나 야간에는 가벼운 지그 헤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게는 서해 기준으로 8분의 3온스이고, 장타를 칠 때는 한 14g에서 20g까지도 사용합니다. 한편 미끌림이 심한 곳이나 40m 이상 장타를 칠 때는 다운샷 리그가 효과적이죠. 이 지그 헤드 리그의 경우에는 30m를 벗어나면은 그 호핑 동작이 이 웜에 잘 전달되지 않은 데다가 또 길게 끌어오는 과정에서 미끌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 다운샷 채비를 쓰면은 멀리서도 이 낚싯줄의 움직임만으로 그 웜을 움직일 수가 있고, 또 이 바늘이 바닥에서 떠 있기 때문에 미끌림이 적습니다. 봉돌에서 바늘까지의 단차는 이 투척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데, 멀리 던질수록 원줄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깔리기 때문에 이 봉돌에서 한 60cm 정도 위에 높이 이 바늘을 묶어줘야 웜이 바닥에 걸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운샷 채비의 봉돌은 낚싯대가 허용하는 최고치를 사용합니다. 인쇼로드의 경우에는 보통 1온스짜리를 많이 쓰죠. 웜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루어는 메탈지그입니다. 메탈지그는 삼치나 잿방어, 부시리용으로 많이 쓰고, 해수욕장에서는 멀리 쳐서 광어를 노릴 때도 사용합니다. 개당 가격은 2,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는데, 무게는 20g에서 30g짜리가 많이 나가고, 컬러는 은색 계열의 반짝임이 들어간 것이 1순위입니다. 액션은 리프트 앤 폴에 이제 그 단순 리트리버를 섞어주면 됩니다. 그 밖에 농어용 미노가 있는데, 농어 외에 다른 어종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고, 또 남해안에서는 농어도 웜으로 났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비해서 활용도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루어 낚시가 잘 되는 포인트는 너무 깊지도 또 너무 얕지도 않은 5 내지 8m 수심대에 조류 소통이 좋고, 또 암초나 해초가 많은 곳입니다. 수심이 깊은 곳은 그 초밀물에 입질이 활발하고, 수심이 얕은 곳은 초설물의 입질이 활발한데, 아침과 해걸음은 물때에 상관없는 피딩 타임입니다. 루어 낚시의 일종인 에깅도 10월이 피크 시즌입니다. 무늬오징어 씨알이 9월보다 굵어지고 갑오징어까지 가시하기 때문이죠. 특히 올해 무늬오징어 조항은 한 7, 8년 만에 대호황을 보이고 있어서 11월까지도 시즌이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10월의 바다 낚시 두 번째 키워드는 서해입니다. 서해는 동해나 남해보다 수온이 낮고, 또 겨울에 북서풍의 영향을 바로 받아서 12월부터 수온이 8도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1월과 2월에는 5도, 4도까지 내려가죠. 그쯤 되면은 우럭 외에는 아무것도 낚이지 않는 침묵의 바다로 변하는 것이 이 겨울 서해의 특징인데, 그 반면에 가을에는 그 혹독한 겨울에 대비해서 살을 찌우려는 물고기들이 왕성한 아주 불꽃 같은 조항을 불사르는 곳이 바로 가을의 서해 바다입니다. 10월의 서해 수온을 보면은 8, 9월에 고수온이 식으면서 난류성 물고기가 가장 잘 낚이는 19도에서 20도 사이에서 안정됩니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은 어종이 서해 연안으로 접근하는데, 갑오징어, 주꾸미, 삼치, 고등어, 감성돔, 농어, 숭어가 해안 선착장까지 바짝 접근하고, 망둥어는 전역에서 지천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서해가 앞바다인 서울, 경기 낚시인들이 가장 풍성한 조과를 거둘 수 있는 시기가 바로 10월입니다.
서해 바다는 서울에서 가까울수록 물고기는 적고 오낚시 인구는 많습니다. 인천, 또 시흥, 안산, 화성 이런 경기도 해안은 숭어나 망둥어 외에는 딱히 어종이 없는데도 주말이면은 물고기보다 낚시꾼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북적됩니다. 시화방조제의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 그리고 선제대교 및, 그리고 영흥도의 이 진두 선착장 주변, 그리고 제부도 선착장, 화성방조제 중간 선착장, 매향리 선착장이 손꼽히는 포인트인데, 경기도는 이런 얕은 갯벌 지역이 대부분이라서 긴 해안선에 비해 이 낚시 스팟이 많지 않습니다. 간조에도 물이 남아있는 선착장과 연도교 주변이 대부분 포인트가 되죠. 좁은 낚시터에 많은 낚시객이 몰리면은 자연스럽게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게 되죠. 탄도항과 전곡항은 일부 낚시 금지구역이 지정되었고, 궁평항도 낚시 장교인 피싱 피어에서만 낚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 경기 지역에도 이 여객선을 타고 섬으로 들어가면은 남해안 못지않은 1급 바다 낚시터들이 절비합니다. 인천의 소청도, 자월도, 소이작도, 안산의 육도, 풍도, 화성의 이파도 이런 섬으로 들어가서 민박이나 또 차박 낚시를 하면은 씨알 굵은 우럭과 광어, 진호래미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민박이나 펜션도 많이 있고 또 한적한 해변에서 캠핑 낚시를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특히 밤에는 굵은 우럭이 마리수로 낚이죠. 다만 군부대에서 야간 낚시를 통제하는 섬도 있으니까 입도하기 전에 잘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경기도 다음으로 핫한 바다는 충남입니다. 당진, 서산, 태안, 보령은 낚시 어선 보유량 최고로 자랑하는 바다 낚시의 중심지로서 이 경기도에 비해서 수심이 깊고 또 갯벌 대신에 모래나 돌바닥이 많아서 물색이 맑고 어종도 다양합니다. 자, 서해대교를 건너가서 당진의 맷돌포구, 그리고 장고항, 그리고 서산 가로림만의 벌천포의 벌말포구, 그리고 이제 태안 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만리포, 그리고 천리포, 어항, 구름포, 그리고 이제 다시 만리포 밑에 이제 모항, 어은돌, 파도리, 아치네 갯바위 이런 곳은 망둥어, 우럭, 붕장어 낚시터로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안흥의 신진도, 그리고 이제 마도 방파제, 그리고 이제 여기 안면대교, 안면도를 건너가는 안면대교 주변에서는 고등어지 낚시, 그리고 이제 우럭 원투 낚시도 잘 됩니다. 충남에도 여객선으로 들어가는 멋진 섬들이 많습니다. 대천항에서 여객선으로 들어가는 호도, 녹도, 그리고 이제 외연도는 방파제에서도 손맛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생활 낚시터인데, 루어 낚시에는 갑오징어, 우럭, 광어가 낚이고, 원투 낚시에서는 붕장어, 또 찌낚시에는 감성돔과 우럭이 잘 낚입니다. 그 밑으로는 전라도인데 여기서부터는 장거리 코스가 되죠. 군산의 새만금 방조제와 고군산 군도는 깔치, 루어 낚시가 호황을 보이고 있고, 부안 격포 앞바다에서는 감성돔 낚시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해안보다 평균 한 5cm 정도 굵은 38에서 42cm급 감성돔이 9월 말 현재 형제섬과 위도에서 낚이고 있고, 10월부터는 왕등도에서 굵은 감성돔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남쪽의 영광, 무안, 신안군으로 내려가면은 수심이 오히려 얕아지면서 이 가을 감성돔 씨알이 더 짧아지는데, 마리수는 뭐 10마리, 20마리도 거뜬할 정도지만은 한 25cm 안팎의 비대미가 주종입니다. 올해부터 이 감성돔의 금지 체량이 20cm에서 25cm로 이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10마리 낚으면은 반 이상은 놓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서해의 낚시 요령도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해는 그 간조와 만조의 조고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리물대와 조고물대, 또 밀물과 쓸물의 그 조가 편차가 남해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일단 사리물대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 물색이 탁해져서 그 물고기의 입질 빈도가 줄고, 또 쓸물에는 물이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 수위에 따라서 이동하다가 지쳐 쓰러질지도 몰라요. 가장 좋은 물때는 조금을 지나서 조류가 서서히 이제 살아나는 세물, 네물, 다섯물이고, 그 다음으로는 조금, 무시, 한물, 두물이 좋습니다.
서해안은 전반적인 수심이 얕기 때문에 수위가 가장 많이 오르는 만조 전후에 입질이 활발할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초밀물에서 한 중밀물, 그리고 중설물에서 끝설물, 이렇게 그 수위가 반 이상 빠져 있을 때 오히려 입질이 더 활발합니다. 간조 때 가장 깊은 물골까지 전진했다가 이제 밀물이 시작되면은 이제 뒤로 물러나면서 이제 한두 시간 짧게 낚시하고 이제 빠지는 그런 낚시가 좋은데, 그 물골까지 거리가 너무 먼 곳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살이 물 때에는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사람이 후퇴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퇴로가 물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한편 중물 이상 물이 차 있을 때는 갯바위보다 선착장에서 낚시가 잘 되는데, 선착장에서도 그 만조 전후보다는 한 50에서 한 70% 정도 수위일 때 낚시가 잘 됩니다. 10월 서해의 주 대상 어종은 원투 낚시의 망둥어, 붕장어, 우럭, 쥐노래미, 루어 낚시의 우럭, 광어, 쥐노래미, 삼치, 농어, 찌낚시의 고등어, 학꽁치, 전어, 감성돔입니다. 그 중에서 우럭과 붕장어는 밤에 더 잘 낚입니다. 서해 낚시의 성공 비결을 하나만 든다면 주말을 피하는 것입니다. 주말에는 이 포인트난, 주차난에 치여서 스트레스 풀러갔다가 오히려 더 쌓여서 돌아오기 십상입니다. 꼭 휴일에 낚시를 가야겠다 그러면은 여객선을 타고 한적한 섬으로 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10월은 선상낚시, 생활낚시도 황금 시즌이죠. 서해는 올해 주꾸미가 대풍을 이루고 있고 갑오징어도 많이 낚이고 있어서 10월에는 갑오징어가 주력 어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종류의 그늘에 가려져 있지만은 우럭 외줄 낚시와 또 광어 다운샷 낚시도 가을에는 항상 잘 됩니다. 남해는 무늬오징어 팀런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제철 맞은 감성돔, 참돔, 선상 낚시도 활기를 띠고 있는데 올해는 이 팀런 열풍이 동해까지 휩쓸면서 그 구룡포, 읍천, 방어진의 낚싯배들이 뭐 한 척당 100마리, 200마리의 놀라운 마리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무늬오징어가 잡혀도 너무 많이 잡히고 있어서 이러다가는 뭐 이 씨가 마르는 것 아니냐, 무슨 소리냐, 잡힐 때 잡아야지 올해 안 잡는다고 내년에 많이 잡히는 거 아니다, 이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10월의 바다낚시 정보를 간추려 보았는데요. 사실은 10월을 대표하는 중요한 어종이 빠져 있죠. 네, 바로 감성돔입니다. 빠르면은 9월, 늦어도 10월 초부터는 감성돔 낚시를 시작하기 때문에 10월호에는 당연히 감성돔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만은 빠진 이유는 11월 그리고 12월에도 감성돔 이야기는 계속 달아오르기 때문에 한 달 미룬 겁니다. 사실은 감성돔 시즌도 조금씩 늦춰지고 있습니다. 해수온이 상승하면서 참돔과 벤치가 10월까지 설치고 있고, 감성돔은 한 11월이 되어야 이제 좀 쓸만한 씨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감성돔이 가을 고기에서 겨울 고기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성돔이 있어서 가을을 맞이하는 마음은 넉넉합니다. 올해는 뱅어돔이 불황을 보인 반면에 감성돔은 호황 국면을 보이고 있어서 가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큽니다. 빨리 북서풍이 불고 더 빨리 순이 내려가서 4자, 5자 감성돔의 그 서늘한 손맛을 느껴보고 싶네요.